안녕하세요. 2020년도 고등교육혁신원 워크스테이션 하반기 추가 모집팀 협약식 겸 첫 번째 올스타전에 참석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혁신가 2기 출신 고등교육혁신원의 윤신영입니다. 뜻깊은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인데요. 비교적 조촐하게 온라인으로나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요. 발표자 혹은 사회자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저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할게요. 네, 비록 온라인이지만 사회혁신을 향한 각 팀들의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사를 시작하며 혁신원의 최윤정 부원장님께서 참석한 모두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고요. 지난 상반기 여러 우수하게 활동했던 워크스테이션 팀들 중 하나의 사례를 꼽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반기 추가 모집팀 워크스테이션 24개의 팀들과 협약을 진행합니다. 이어 추가 모집 팀들 중 프로팀으로 선정된 스파크링크 팀의 팀 소개 및 활동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난 10월 저희 혁신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안내사항 알려드리고 오늘의 행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2018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고등교육혁신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혁신원은 미래형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 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특별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팀들 모두 워크스테이션 팀들로 선정되어 혁신원의 비전과 미션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상반기에는 163개의 워크스테이션 팀들이 선정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해주었는데요. 좋은 의도와 계획에 더불어 좋은 성과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팀들이 이 다음 장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다음 장을 이어나갈 오늘 참석 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고등교육혁신원의 최윤정 부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치면 좋을 텐데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줌의 박수 이모티콘 기능 다들 아시죠? 그 이모티콘으로 부원장님 나오실 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교육혁신원 부원장 최윤정입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세계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고 더 가속하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오늘의 비대면 협약식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게 돼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감하시고 공감하시죠?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 세계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혁신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세상을 따뜻하고 더 멋진 곳으로 이끌어가고 바꿔나갈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계속 세상을 두드리고 나아가기를 고등교육혁신원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의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고등교육혁신원의 협약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팀들이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환영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모티콘으로 부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반기 팀들 중 우수한 팀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정말 많은 팀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주었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지라도 모든 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는데요. 특별히 이 올라플랜이라는 팀은 소셜 밸류 커넥트, 이른바 소백이라는 민간 사회혁신 플랫폼에 참석하여 대학생 혹은 졸업생들의 학자금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친구야, 회사 가자! 어느 신입사원의 하루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저의 아침이 달라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젠 학생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인이죠. 출근과 함께 본격적인 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올라플랜 CEO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7학번 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31%가 취업을 한 지 3년이 지나서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대요. 대출 기간이 늘면 이자도 더 큰 금액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소액이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상환하면 원금은 줄고 이자 부담도 덜 수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을 직접 컨설팅 해줬던 활동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경영에 직접 참여해본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참여해보면서 내가 내는 아이디어들이 실현됐을 때,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소비자의 니즈랑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과들이 이렇게 창출되는구나가 되게 저한테 엄청난 희열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과 기업이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실습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규모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된 걸 아직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요.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 덕분에 직급에 상관없이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가 아이보리고. 전 예전에 맥스였는데 저 초등학교 때 개 이름이 맥스인 거예요. 맥스. 네. 이나님은 공감하시는데 세인은 공감 못하시죠? 님이랑 표현이 되게 좋아요. 뭔가 모두 의견에 동등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수익적인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칫하다가 제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제 이나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소셜 밸류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나님이 그걸 딱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고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7,000원씩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상환 금액은 이만큼이고 매주 이만큼만 해서 7,000원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차근차근 갚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또 해보니까 실제로 되는 거예요. 저의 학자금 대출 금액의 앞자리수가 막 바뀌기 시작하고 실제로 상환 버튼 누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제 또래 친구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함께 덜어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언니랑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기업은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됐고, 이제 언니는 제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는 여전히 제 가슴 깊이 남아 있는데요. 언니가 받았던 따뜻한 도움과 사회적 배려를 이제는 제가 갚으려 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대기업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이유죠. 처음에는 되게 엄마가 무슨 또 밖에서 이상한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직접 제가 만든 뭐 앱 서비스 화면 같은 것도 보고 또 제가 나온 발표 영상 같은 것도 보고 하시고 지금은 엄청 되게 기특해 하세요.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운영에 도움이 되는 멘토링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답니다. 그 고민이 선행되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컨택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고객들은 주로 그 게시판 이용해서 문의사항 남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좀 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 존재 가치가 정말 증명되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사회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생을 건 저의 도전이 성공하길 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네, 올라플랜 팀은 대학생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대학생 혹은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겠는데요. 오늘 참석한 2020년 워크스테이션 하반기 추가 모집 24개 팀들과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모든 팀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추가 모집 프로팀인 스파크링크 팀에서 대표로 협약을 해주십니다. 혁신원 측에서는 오늘 멋진 환영사를 해주신 최윤정 부원장님께서 진행하십니다. 두 분 나오실 때 또 한 번 박수 이모티콘으로 맞아주세요. 네, 앞으로 이제 2학기 하반기 사회혁신 활동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격려를 담아서 진행할 때 박수 이모티콘으로 또 한 번 맞아주세요. 24개 팀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추가 모집 프로팀인 오늘 이제 협약을 또 진행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활동들을 해 나갈지, 어떠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또 듣는 시간이겠습니다. 스파크링크 팀의 정채린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나오실 때 동일하게 박수 이모티콘으로 맞아주세요. 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워크스테이션 하반기 추가 모집팀 스파클링크입니다. 오늘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간단한 행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잘 버리는 사회를 위하여 라는 모토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행태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저희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스파클링크 프로젝트인데요. 그 이름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머 워크스테이션 활동팀으로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잘 버리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고, 특히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깨꼬미 캐릭터를 활용해서 인스타톤을 연재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실천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릴레이 빙고 프로젝트라든가 퀴즈 프로젝트 또는 굿즈를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SNS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플랫폼을 제작해서 시민단체 또는 시민 그리고 기업에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했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아이디어 플랫폼의 베타 테스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다양한 캠페인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펀딩이라는 형식의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까지 마친 아이디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수집된 그리고 개발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정책 제안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부 기관에 컨택을 해서 민주주의 서울이나 아니면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면서 직접 저희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럼을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식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하반기 추가 모집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1월 21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연사님을 모셔서 간단한 미니 강연을 듣고 다음에 팀들 간에 서로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줘서 활동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팀에서 한 분 이상씩 참여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준 정채린 팀장님께 박수 이모티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발표를 들었을 때 혁신원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를 정말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앞서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0월 저희 혁신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오늘 기술보증기금의 김나리 차장님께서 소셜벤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나오실 때 박수 이모티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의 김나리 차장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소리를 좀 쓰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소셜벤처라는 중기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셜벤처를 담당하시는 이사님께서 작년 우리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 협약식을 유튜브로 보시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연세대학교에 찾아와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여쭤봐서 지난 10월에 저희와 연세대학교와 이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셜벤처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저희 기술보증기금과 지금 협약을 한 대학교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협약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계속 만나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그리고 대학생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 설명드릴 거고요. 소셜벤처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평가와 판별 모형 그리고 어떤 지원 사업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취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에 설립이 된 중기부 산하의 금융기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공기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에 창업 30주년, 설립한 지 30주년이 됐고요. 2018년도에 소셜벤처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울 성수동의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라는 센터를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헷갈리죠. 벤처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소셜 벤처도 있고 다 용어가 굉장히 헷갈려서 일단 소셜 벤처라는 것은 민간에서 자생으로 태동을 했습니다. 뭐 나라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성동구 일대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여러분 같은 정말 사회 문제를 혁신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아 이런 문제를 한번 혁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독립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벤처라는 의미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그리고 중기부에서 생각하는 소셜 벤처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이거는 다 여러분들 모두 해당이 되겠죠. 여기 고등교육신원에서 워크스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가가 기존에 그냥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혁신성,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 혹은 벤처 기업과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은 보통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적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 문제, 사회성을 추구하는 기업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데서 법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벤처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따라서 인증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셜벤처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하는 게 맞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만큼의 혜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것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소셜벤처의 특징들을 보시면 뭐 환경, 교육, 삶의 질 이런 쪽에 이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징을 보니 청년 고용 비중이 높고 창업에 따라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에 있는 모든 소셜벤처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소셜벤처들이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그리고 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내의 소셜벤처 기업 수는 998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르는 소셜벤처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거는 998개고요. 올해는 꽤 많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청년 창업에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고용 창출에도 일반 기업들보다는 평균적으로 고용 창출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교해서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뭐 탈북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을 다 아우르는 말이고요.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창업을 하셔서 소셜벤처라는 기업이 되시면 저희 소셜벤처 실태조사 매년 하는데요. 거기에 아마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벤처가 뭔지는 대략 알겠는데 뭐 어떤 기업이 소셜벤처지 내가 혹시 들어본 기업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비근한 사례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사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셜벤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는데요. 뭐 흔히 들어보시는 뭐 째까가거라든지 뭐들 이런 걸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연세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또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졸업자분들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창업한 기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기업은 일단 인포그린이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10학번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젊은 편에 속하는데 사실 여러분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학번에
구덕진 대표님이라는 경영학과 출신의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유아용 화학 제품 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유해성이 없는 물티슈라든지 뭐 기저귀라든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다 광고만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화학 제품 성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로톡이라고 해서 법인명은 로에컴퍼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 로톡이 저는 로톡은 알고 있었는데 연대를 졸업하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김보난 대표님이라고 경영학과 그리고 법학도 같이 전공하셨다고 해요. 동일학과 대표님이시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유명한 모델을 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또 비즈니스라고 해서 법률 서비스를 기업과 개인이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개인들한테 실시간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브이룩이라고 여기는 제가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여기 워크스테이션 출신 대표님이시고 저희 협약식 하실 때도 오셔서 같이 자리를 빛내주셨던 김하은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신 데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제 의류에 특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의류를 빨리빨리 소비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중고 의류와 더불어서 빈티지 샵의 입점으로 다양한 빈티지 패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뭐 해외 기업들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기업들 몇 개 간단히 가져왔고요. 저희가 보통 굉장히 유명한 기업으로는 이제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파타고니아가 이쪽으로 소셜벤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맨 밑에 보시는 칠레의 뷰레오 같은 경우는 폐그물망을 수거해서 스케이트보드나 아니면 젠가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폐허로 버려져 있던 건물을 블루시티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레스토랑이랑 뭐 버섯 재배하는 데랑 이런 데를 다 같이 입주해서 그 안에서 자원이 100% 순환되게 하는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커피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찌꺼기 버리잖아요. 이 찌꺼기를 옆에 있는 버섯 재배하는 데서는 배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버섯을 키워서 버섯이 자라나면 또 다시 그 커피를 팔았던 그 식당에서 파스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미트볼로 만들고 해서 자원이 100%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진 데고 여기는 굉장히 좀 유명해서 견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소셜 벤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평가도 하고 판별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소셜 벤처를 판별받은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지, 얘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것을 판별을 하고 있고요. 소셜 벤처 기업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평가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은 혁신성장성 평가만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평가라고 해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했는데요. 우리 소셜벤처는 그런 훌륭한 기술도 있지만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성도 있기 때문에 사회성도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회성,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는 그런 게 우수한 기업들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성 평점과 혁신성장성 평점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합산을 해서 최종 평점을 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셜벤처 판별인데요. 판별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을 만들었는데 내가 정말 중기부 혹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말하는 소셜벤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드리고요. 판별 통지서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판별을 받으면 뭐에 좋은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점수, 혁신성장성 점수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사회성만
높아도 안 되고 혁신 성장성만 높아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둘 다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엔드 조건이고요. 그렇게 둘 다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는 소셜 벤처라고 부릅니다. 보증은 저희 전국에 있는 영업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비보증, 정책 대상 선정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에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판별 기준과 혁신성 판별 기준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전문가 협의회라고 해서 17분의 소셜벤처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간에서 만든 기준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데만도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성은 이렇게 13개의 판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점이 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 2, 3번 제가 빨간 박스를 친 거는 이 중에 하나만 통과가 돼도 그냥 사회성은 자동 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점이 넘고요. 4번부터 13번까지는 70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혹은 3개, 많으면 5개, 6개까지도 합산을 하셔서 판별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혁신 성장성 역시 마찬가지고요. 14개 기준 중에 70점이 넘으시면 됩니다. 1, 2, 3번은 100점이기 때문에 하나만 통과를 해도 자동 통과고요. 나머지는 이제 합산을 해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별 기준이 혹시라도 아직은 많이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궁금하시면 저희 소셜벤처 스퀘어라는 저희 소셜벤처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셜벤처라고 해서 SV고요. sv.kibo 기보.ol.kr 소셜벤처 스퀘어라는 데 들어오시면 이 판별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벤처 지원 제도라든지 현황 자료 그리고 전국에 어떤 소셜벤처가 있는지까지 지도를 통해서 다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정말 궁금하실 때 아니면 정말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별 제도가 있고 평가 제도가 있는데 판별을 받아서 그래서 어쩌라고 어디에 쓰는데 라고 했을 때 소셜벤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고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특히 중기부나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지원 사업들은 소셜벤처 판별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별을 받으시면은 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보통 이제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이라고 해서 소셜벤처에 대해서 판별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특별 전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증인지 대출 크게 관심은 없으실 수도 있어서 보증 비율이 100%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업체들은 보통 기준이 저희가 85%여서 85%만 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신용으로 안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좀 힘들고 이율도 좀 높아지는 편인데요. 소셜벤처들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면 1억에 대해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이자까지 한 톨도 빠짐없이 기부가 다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도 감면이 되고요. 연대보증제도 면제고요. 신용도 검토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2019년에는 10억 6,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증보다 요새는 사실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대학생분들도 투자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태펀드라고 해서 중기부나 금융위에서 돈을 대서 모태펀드를 지금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 총 500개 기업에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목표고요. 제가 어젠가 따져봤더니 한 1,80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가 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펀드는 소셜벤처라고 확인을 받은 기업만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저희는 칸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칸막이가 딱 쳐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아닌 소셜벤처에게만 지원을 해라라고 지금 정부에서 5천만 원 정도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소셜벤처를 창업하시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이나 투자가 아니고 보조금 제도로 바우처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업만 잘 영위를 한다면 상환을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창업하고 운영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고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창업을 안 하시거나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끝났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R&D 지원 자금인데요. 이 R&D 지원 자금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은 소셜벤처만 지원할 수 있는 R&D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창업과제라든지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서 소셜벤처를 판별을 받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판별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R&D 지원 사업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금들 말고 다른 이제 소셜벤처들을 정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소셜벤처 정밀 실태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셜벤처 현황과 생태계를 조사해서 이 소셜벤처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아마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벤처 스퀘어라는 평가 시스템 구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초록창이나 이런데 소셜벤처 스퀘어라고 치셔도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sv.kib.or.kr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더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수도권과 지역의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셜벤처는 성수동 일대에 자생적으로 출연해서 지금 성수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워낙에 잘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보다는 민간들이 잘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여기도 루트임팩트랑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트임팩트, MI소셜컴퍼니, 임팩트스퀘어 등등 해서 중앙지원 조직들이 기존에 하고 있으셨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수하다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유통 채널을 확보해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요.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소셜벤처가 그렇게 인프라가 확산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이 개념조차 조금 생소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런 민간 기관이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 형태의 혁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대전, 부산, 전북 이렇게 지금 4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소셜벤처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계획입니다. 일단 소셜벤처 지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소셜벤처 보증은 지금 목표가 1,150억인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180억 정도 했더라고요. 이미 올해 목표는 지금 도달을 하고 넘어선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1,350억, 그리고 2022년에는 1,500억, 그래서 총 5년간 5,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목표보다는 더 성과가 달성하고 있어서 5,000억보다는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시스템, 아까 소셜벤처 스퀘어를 고도화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판별과 평가를 확산해서 이런 정책사업이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평가 및 판별 및 평가를 계속 확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더욱더 다양한 소셜벤처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넘버원 혁신성장 파트너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소셜벤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메일 주소 social@기보.or.kr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소셜벤처 스퀘어에 Q&A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저희 고등교육혁신원의 자문단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포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일과 혹은 혁신원 측에 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이니까요. 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게 뿌듯하게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나리 차장님께 박수 이모티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하면 코로나가 바로 생각날 만큼 참 힘든 한 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어려움에도 많은 팀들이 이러한 사회혁신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24개 팀이 추가 모집되어서 혁신원의 발걸음에 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올 하반기 이제 무사히 그렇게 추가 모집을 진행하였고요. 오늘 이렇게 협약식 겸 또 올스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2주 뒤인 11월 20일에는 두 번째 올스타전을 이제 3개의 저희 워크스테이션 프로팀이 또 주최하고 진행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1월 말 그대로 이제 축제의 자리죠. 쇼오프 페스타 두 번째가 이제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인 만큼 그 자리가 더욱 빛나고 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사회혁신 타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팀들의 활동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추가 모집 팀들 분께서도 활동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다른 팀들의 활동도 보시면서 서로 좋은 격려와 또 시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 한 해 혁신원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엠베서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 하반기에는 GS 엠베서더라고 해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였는데요. 모집을 하고 이제 선정 중에 있는데요. 더욱더 전문적인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서 뭔가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좀 그렇게 형식적이진 않지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엠베서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020년은 저희가 프로팀으로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한 게 또 눈에 띌 만한 그런 활동인데요. 이제 프로팀 중심으로 9단으로 운영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9단 내에서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9단을 넘어 9단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닌 함께 격려하며 각자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준비된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선배들의 한마디로 행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힘내요. 워크스테이션. 네, 저희 혁신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힘내요라는 이 말이 상투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함께 있는 고등교육 혁신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네, 한 번 더 찍는다고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